예, 안녕하세요.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성래입니다. 어제는 국회 일정 때문에 이게 좀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7월 4일 국정기획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초안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었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각 분과별로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주요한 일정 두 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5급 3특 권역별로 진행되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간담회는 시도별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우선과제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국가균형성장 전략, 5급 3특 성장 전략, 광역권 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에 포함할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특이라 하면 제주, 강원, 전북을 의미하고요. 5급이라면 호남권, 대경권,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권역별로 이틀에 걸쳐 진행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도에서 제안된 의견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과제 담당 분과와 공유하며 이행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이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박능후 전 장관께서 제4기 민주정부 정책 설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분과부 TF별로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에서는 국정과제 목록 초안 관련 논의가 지속됐고 오늘 운영위에서 우선 그 목록에 대해서 보고가 됐고 국정과제 분류 체계 등과 관련된 개괄적인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전 TF는 정부 이름, 비전, 원칙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전체 회의의 그 기본적인 논의안을 우선 한번 보고해서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기획 분과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경제 1분과는 어제 기재부와 공정위 업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했는데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는 AI 기반 경제 사회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 인적 자본 고도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AI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 확충 및 혁신 성장 방안,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 방안 등도 검토됐습니다. 경제 2분과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회 PBS 제도란 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PBS 제도 개편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성과 지향형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개편하고 출연연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북극 항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대응한 전력산업 전반의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돼서 이 부분은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사회 1분과는 기본사회 TF 운영 및 기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기본 서비스 기준, 생활지표 마련의 필요성, 또 부처별 기존 산업의 단순 재구조화를 방지하는 그런 방향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 2분과는 국회교육위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행정분과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드린 것처럼 세 번째 진실화해위원회 연내 출범 신속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범죄 예방, 보호 관찰, 소년보호 등 실천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오전에 진행을 하고 내일은 자치경찰제도 관련 국정과제 이행 방안, 또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분과는 어제 국회 여당 국방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드렸습니다.
모두의 광장은 계속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28,000명이 방문을 하셨고 148건의 정책 제안과 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방문자 누계가 39만 명을 넘어섰고 정책 제안 5,400건, 민원은 61만 건이 돌파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접수된 민원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6일 기준으로 40만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 신고성 민원을 제외하고 분류를 해보니까 12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 민원을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역시 그 호우기여서 그런지 빗물바지 배수로 정비 요청이 매우 많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예산이 소진돼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와 지자체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이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임신에 따른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안타까운 전세 사기 구제 요청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춘천에서 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진행됐는데 총 80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 접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숙련공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개선 건의, 청동기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건의, 이런 건의들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이 과제들을 정책과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진행할 겁니다. 일정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주요 일정 중에서는 특별히 공유될 만한 주요한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예. 네, 대표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좀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국정기획분과에서 일요일에 개헌 관련 정책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개헌 관련해서 개헌 운동을 했던 여러 이제 단체들이 계신데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그때 5.18 때 국민통합개헌이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헌과 관련된 개헌 운동을 했던 단체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파이낸셜 뉴스 서지은입니다. 오늘 그럼 운영위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초안이 그럼 상정이 되는 건지 이게 의결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제 공공의료 강화 간담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지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국정과제는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목록을 정리해서 기획분과에 제출을 했고 기획분과와 각 분과가 협의를 해서 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분과에서 제안된 게 145건 정도의 국정과제 제안이 있었고 논의 과정 속에서 현재 상태에서 120여 건 정도로 약간 좀 축약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국정과제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고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의 분류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국정과제는 이렇게 되는 국정 목표, 한 4개, 5개, 6개 정도의 국정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정 전략이 있고 그리고 국정 과제가 들어가고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짜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논의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부 국정과제 목록별로 실천과제 그리고 유사한 것도 통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 부분은 이제 당 총리실, 대통령실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목록을 좀 확정해 나가는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틀이 좀 얼개가 좀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관련한 질문이신데 그 부분은 뭐 여러 문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단계에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들은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예, 옆에. 앞에 먼저 하시고 뒤에 좀. 예.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원동민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정과제 초안이 마련됐고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게 논의 중이라는 것은 5개년 동안 필요한 재원 밑그림이 대충은 그려진 것 같은데 혹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공개 가능할까요? 예, 일단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죠. 왜냐하면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가 결정이 돼야 그 세부 실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재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거를 좀 약간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필요 재원의 규모를 가늠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 실천 과제를 어떤 거를 포함하고 어떤 모습들은 좀 제청할 것이냐 그리고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뭐 2년 뒤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목록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핵심적인 세부 실천 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요. 초안은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협의가 진행 중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언론 공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 공개 시기는 확정이 돼야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리고 다른 정부 기구들 대통령실 등과 활발하게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편의에 도움을 주려고 초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초안이 뭐냐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초안 형식으로 저희들이 성안 이것이 초안이다 1차안 2차안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쟁점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대로 공유가 되고 또 종합되는 것은 종합되는 대로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방향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취재도 하고 또 전망 기사도 만들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며칠 더 걸려야 될 겁니다. 예. 네, 더팩트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사회이공과에서 국회 교육이랑 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사안 관련해서 논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 교과서 관련해서도 혹시 얘기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해당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러저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분과 그리고 전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정과제 현재 상태에서 그 정리된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과별. 그 목록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제를 얘기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정과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AI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국정기획에 대해서도 뭐 이러저런 그 업무 과정에서도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국정기획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러저런 의견 같은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한 주제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당과 정부가 당정 간에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비즈 정동진 기자입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4기 신도시는 소금물 마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3기 신도시를 상정한 것 같은데 계획된 신도시는 빨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지 궁금하고요. 또 예산 결정 시 지역별 가중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걸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국정기획위가 예산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논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4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신중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3기 신도시 부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것인데,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좀 속도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기 요인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 공급에 대한 지난 정부의 의지가 너무 사실 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발표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정 혹은 예산 편성,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는 걸 저도 봤는데 큰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으니 뭐 우리 국정기획이든 아니면 대통령 정책실이든 아니면 뭐 기획재정당국이든 관련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더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요. 내일은 뭐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는 진행을 하긴 하는데, 내일은 가능하면 뭐 큰 이벤트는 안 만들려고 하고요. 일요일 날 이제 기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할지 그거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한 2주 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 다른 형식이든지 간에 너무 우리가 이제 이 언론이 이렇게 수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조금 설명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또 뭐 예결위 또 본회의가 있어서 제가 아마 브리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